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1년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기본서 강의인데요. 이번에 2021년도 2월 달에 집합 건물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돼가지고 개정된 사항이 2021년 2월부터 시행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개정된 부분이 올해 시험에 출제될 것 같기 때문에 출제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따로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개정된 부분이 작년에 개정됐죠. 작년에 개정됐지만 올해부터 시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 10월 달에 보는 우리 시험에서는 거의 90% 이상 이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예제도 만들어서 올려드릴 거지만 일단 개정된 사항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 중요한 사항을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자, 일단 공용 부분의 변경에 관한 부분이 개정이 됐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3분의 2죠. 원래는 공용 부분의 변경은 의결 정족수가 3분의 2가 아니라 4분의 3이었는데 관리단 집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공용 부분을 변경한다. 다만 통상 집회결이 과반수로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개량 행위로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 다시 말하면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콘도입니다. 휴양 콘도죠. 콘도에 대한 공용부분의 변경은 과반수의 결의로서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공용 부분의 변경은 4분의 3이 아니라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서 변경하게 되는데, 개량행위로서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는 경우와 휴양 콘도미니엄의 공용 부분의 변경은 통상의 집회율이 과반수의 결정으로서 변경할 수 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출제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특별히 영향을 미치는 사람, 구분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된다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조 2가 새롭게 신설된 규정입니다. 권리 변동 있는 공용 부분의 변경인데 1항인데 요겁니다. 구분 소유권 및 대지 사용권의 범위나 내용의 변동을 일으키는 공용 부분의 변경. 예를 들어 가지고 단지 내에다가 건물 하나 신설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뭐라 할까요? 노인정을 지으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 대지 사용권의 범위나 내용의 변경이 또 구분 소유권의 변동이 생길 수가 있겠죠. 중축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꼭 중축만 되는 것은 아니고요. 구분 소유권 및 대지 사용권의 범위나 내용의 변동을 일으키는 공용 부분의 변경, 상가 건물을 새롭게 단지 내에다가 신축한다거나 이런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의결 정족수는 5분의 4입니다.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공용 부분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면 공용 부분 변경에 대해서는 의결 정족수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공용 부분을 변경함으로써 구분 소유권 및 대지 사용권의 범위나 내용의 변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5분의 4 이상의 찬성. 두 번째는 일반적인 공용 부분의 변경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죠. 다만 개량행위로서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는 경우와 콘도 같은 휴양시설의 공용 부분의 변경은 통상의 집회결이 과반수로서 결정하게 된다. 이 세 가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요 5분의 4 이상의 결의로서 공용 부분을 변경할 때 정해될 사항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출제되지 않으니까 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2항 3항 보시면 결의에 의한 관리단 집회 의사를 위해서는 결의에 대한 각 구분 소유자의 찬반 의사를 적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의결 정족수 5분의 4, 3분의 2 통상 집회결의 이 세 가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선 적립금에 관한 내용이 신설이 됐습니다. 이거는 답이 되지는 않겠지만 지문으로 출제될 수가 있어요. 1항을 보시면 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단 집회 결의에 따라 건물이나 대지 또는 부속시설 교체 및 보수에 관한 수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죠. 자, 주의하실 것은 일단 관리단 집회 결의로 수선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죠. 따라서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수선 계약을 수립할 수 있다. 선택사항이라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 이항 보시면 관리단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단 집회 결의에 따라 수선 적립금을 징수하여 적립할 수가 있다. 이랬죠. 이것도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가 있어요. 수선 적립금을.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망입니다. 제2항에 따른 수선 적립금은 구분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관리단에 기속한다죠. 다시 말하면 수선 적립금은 세입자에게 징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징수합니까? 구분 소유자에게 징수하게 된다. 그래서 만약에 구분 소유자 및 점유자로부터 징수하여, 그럼 뭐죠? X가 되는 거죠.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정리해 볼게요. 자, 일단 관리단 집회 결의로 수선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고요. 또 관리단 집회 결의에 따라서 수선 적립금을 징수하고 적립할 수가 있는데 누구한테 수선 적립금을 징수하느냐? 구분 소유자로부터 징수하고 관리단에 기속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출제 가능성이 많죠. 이거는 뭐 지역적이니까. 그 다음 관리인 선임 등에 대해서 개정된 부분이 있는데, 일단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도 없고 점유자여도 상관이 없는데, 신설된 것은 뭐냐면 전유 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사실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자,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래서 관리인이 전유 부분이 몇 개 이상이죠? 50개 이상인 경우에는 관리인으로 선임되면 소관청에다가 뭘 해야 돼요? 신고하여야 한다. 정도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몇 개 이상입니까? 전유 부분이 50개 이상인 경우에 이러한 신고 의무를 신설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조 2도 신설된 건데 출제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단 관리인이 없는 경우죠.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 임시관리인을 선임하게 된다. 기억해 두셔야겠죠. 자, 임시관리인이 뭔가요? 관리인이 없을 때 선임하게 되는 사람을 우리가 임시관리인이라고 한다. 이렇게 개념을 잡고 1항을 보시면 구분 소유자,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 분양자 등 이해관계인은, 이걸로 주면 되겠죠. 이해관계인은 제24조 제3항에 따른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임시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죠. 자, 그러면 관리인이 없을 때 임시관리인을 선임하게 되는데 누가 선임하느냐? 법원이 선임하고요. 이 선임한 것을 누가 청구합니까? 이해관계인이 청구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서 임시관리인을 법원이 선임하게 됩니다. 임시관리인은 언제 선임합니까? 관리인이 없을 때예요. 그러면 이 항은 임시관리인의 임무인데 뭐 하는 사람이냐면, 임시관리인은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24조 제2항 3항에 따른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 집회 또는 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죠. 따라서 임시관리인은 구체적으로 뭐 하는 사람이냐면, 요 관리인을 선임하기 위한 관리단 집회 또는 관리위원회를 소집하게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 사망은 뭐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감사에 대한 내용도 신설이 됐는데, 이것도 굉장히 복잡하지만 요것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유 부분이 몇 개죠? 150개 이상이죠. 전유 부분이 150개 이상인 경우에는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죠. 따라서 전유 부분이 150개 이상,
집합 건물이 150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는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다만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 소유자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결의한 연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서 요 관리인의 회계감사를 배제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볼게요. 자, 전유 부분이 몇 개 이상입니까? 150개 이상이면 매년 1회 이상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구분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다면 그 결의로 회계감사를 배제시킬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잠깐 볼까요? 자, 중요합니다. 실제로 시험 문제 여기서 나올 것 같다는 거죠. 자, 첫째, 공용 부분의 변경입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공용 부분의 변경이 구분 소유권 및 대지 사용권의 범위나 내용의 변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원칙적인 공용 부분의 변경은 몇 분의 몇이죠?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서 계량행위로서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통상의 집회 결의로 공용 부분을 변경할 수 있다. 공용 부분을 변경하라는 의결적 요소가 3가지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은 수선 적립금이죠. 관리단은 수선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고 수선 적립금을 징수하여 적립할 수가 있는데, 주의하실 것은 누구한테 징수합니까? 구분 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 세입자가 살고 있더라도 세입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이 아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유 부분이 50개 이상인 경우에는 관리인이 선임됐다는 사실을 소관청에다가 신고해야 된다. 그 다음에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임시관리인을 선임하게 되고, 임시관리인은 6개월 이내에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 집회 관리위원회를 소집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전유 부분이 150개 이상이면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하는데, 구분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다면 그러한 회계를 배제시킬 수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올 2월 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출제 가능성이 거의 100% 가깝죠. 지문 자체로는 100% 가깝고 답으로 나올 가능성도 90% 이상이니까 간단행위니까 꼭 확실하게 정리해 두시기 바라고, 제가 문제풀이 강의할 때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고 그때도 예제 문제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영상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